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만요. 네. 자, 오늘의 투자 포인트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침 7시 40분 오픈해서 50분에 음성 오픈을 합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7월 달도 월, 화, 수 3일이 지나면 바로 또 8월로 넘어가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운영 자금들이 약간 소강 상태였었고, 또한 미증시에 지난주 한 주간까지 과열됐던 반도체와 AI 섹터들의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조정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오늘 장 전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상품이 마무리가 될 텐데 2주 방송 15일 방송을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액션을 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진행하셔서 바로 이 무료 방송 닫히고 정회원 방송 입장에 같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4만원은 제가 1시간이면 충분히, 오늘 하루 오전이면 충분히 수익을 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주 증시의 흐름들은 다우지수가 1.64, PCE 물가지수의 안정적인 흐름들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피도 금요일장에 21.25%포인트, 조선업종들과 건설업종들의 강세, 그리고 쿠팡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기 급등 테마 주들과 장기 저점 대형주에 이번 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1.64, S&P가 1.11, 나스닥이 1.03,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1.87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5% 상승과 함께 엔비디아가 0.69, AMD가 1.21, 브로드컴이 1.59, TSMC가 1.04, 마이크론이 1.82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던 모습들인데요. 7월 중순 이후부터 러셀 2000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M7 초대형주가 쉬어가는 흐름 가운데 중소형주로 시장은 로테이션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국내 증시에도 조금은 좀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의 반등 이후에 큰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는 또 소형, 중소형 제약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또 비만 관련주들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6월달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7월 소비심리 지수 확정치가 66.4로 6월달 68.2보다 하락하는 가운데 물가 둔화 속에서 소비지수가 약세를 보이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소폭 내림세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오픈 AI, 챗 GPT 검색 기능을 탑재한 서치 GPT 출시 소식이 악재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이렇게 하락했던 반도체 흐름들이 단기 그래도 금요일장에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또 저가 매수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6bp 하락한 4.19%로 마무리가 되고 30년물 국채금리도 0.3bp 하락한 4.454로 마감이 됐습니다. 금가격이 소폭 1.37% 상승하고요. 국제유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했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또 하락세를 보이면서 67,000달러 정도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난주에 21.25포인트, 조선과 건설, 쿠팡 수혜주들이 부각이 된 가운데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여전히 472억가량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3,982억 매수세,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419억가량 소폭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은 오히려 소폭 반등했지만 일본 증시는 소폭 하락했고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의 흐름들 지금 일단은 전일 미 증시의 반등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들은 기술적 반등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긍정적인 PCE 보고서가 시장을 거의 벼랑 끝에서 물러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런 가운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반등했던 반도체가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7월 30일 유럽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고요. 31일 중국 7월 제조업 생산자 물가지수 PMI 지수가 발표되고 일본이 7월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1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MD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31일 8월 1일에는 FOMC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월화수는 제가 볼 때는 연준의 회의 발표 전까지는 약간의 그 보수적인 관점과 함께 지수의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나오기보다는 시장의 눈치 보기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9월달 기정사실화가 되어가지만 어떤 파월 의장의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줄 것인지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8월 1일날 발표되는 연준의 회의의 결과에 주목을 하면서 단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일에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7월 미국의 실업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8월 중순께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8월달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아마도 적어도 이번 주 월화수 정도까지는 시장은 눈치 보기 흐름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무척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하단 이탈이 나왔고요. 금요일장에 양봉이 이어졌는데 미증시의 흐름과 함께 국내 증시도 오늘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일단 저점 확인은 한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결국 7월달 FOMC에서 어떤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치보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다시금 2700선, 120선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121선을 살짝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같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렇게 2700선이 깨지면 겁내지 마시고 일단 2700이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뭐 그렇다고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정을 했을 때에 만약에 2700선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이 이어진다면 여기서 겁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히려 2700선 이하에서 반도체 낭폭 과대 종목들 설령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좋고요. 기술적 반등 일학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계좌에서 기보유자들은 다른 계좌에서 매수를 해도 좋고 신규 회원님들도 방망이 짧게 지고 매수해도 좋고 그리고 2026년까지 2025년 상반기 업황은 26년까지 긍정적이지만 주가의 흐름은 2025년 상반기부터는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한 6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휘청거렸던 증시에 글로벌 증시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빅테크 실적 발표에 눈길이 쏠리고 있고 지난주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과잉 투자와 수익성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마도 조정이 나왔던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명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이 나오면 뭐 이러이러하다 우려감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흐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시장은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아마도 해석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 반도체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던 그런 흐름들은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미국의 M7 업체들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연준의 회의 등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총 지난주에 2.27%가 하락했던 국내 증시인데 특히나 반도체가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5일 8.87% 내리면서 2020년 이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는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지수의 가장 호재는 급등, 악재는 주가 급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의 하락은 미보유하신 분들, 신규 회원님들께는 투자의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121선까지 하락했던 SK하이닉스는 여태까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주황색 선이 121선인데요. SK하이닉스가 2023년도 1월달, 2월달 상반기에 하락하고 있던 120선과 241선을 상향 돌파했던 게 2023년 1월입니다. 23년 1월 이후에 줄곧 120선 위에서 완전하게 5월달부터는 방향을 틀다가 지금 1년 2개월 만에 121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추세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하기에는 이른감이 있고요. 여기서 전고점 248,5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자리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120선을 이탈하는 그림이 있어지고 저점을 지지해 준다면 오히려 신규 매수의 기회. 지금 보시면 제 차트에서 요 돈보차 차트를 세팅하신 분들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기 6월 달쯤에 이렇게 뽀록뽀록 만들어진 개구리알이 있습니다. 요게 4월 달, 5월 달에 저항선이자 5월 달, 6월 달에 지지 라인이었었어요. 지금 그 자리까지 이탈했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3.76% 하락하면서 더 큰 하락을 기록했는데 코스피가 고점 대비 6.65% 하락하는 등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깊은 조정을 거치고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 실적 개선이 26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지금의 하락은 과도한 우려, 과도한 하락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AMD, 메타 플랫폼, 애플, 아마존닷컴, 인텔 등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삼성전자가 31일 2분기 잠정 실적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 HBM3E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납품 관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우려됐던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익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도주인 AI의 성장 내러티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펀더멘탈 우려가 이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지금 일단은 시장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7월 말까지는 보수적인 접근과 함께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트렌드 관련주들, 트럼프 피격과 함께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트럼프 대세론, 여기서 일단 주춤해지고 있죠. 그 주춤해지는 이유들이 FOMC로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보시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해리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때와는 다르게 트럼프와 해리스는 해볼 만한 경쟁이다라는 언급들, 그리고 9월에 있을 TV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바이든과의 이 TV 토론회에서 압도적인 승을 보였었어요. 그렇다면 바이든은 트럼프가 46년생, 해리스가 64년생인데 지난 1차 TV 토론회 때에 언급했던 바이든의 노령화,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부정적이었던 요소들이 이번에는 판이 뒤집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가격도 바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반짝하다 하락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시키고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쪽에는 오히려 호재이고요. 또 해리스도 트럼프 텃밭 가상화폐 진영 공략을 타진하면서 가상화폐 업계와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가장 또 1호 정책인 건설 인프라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또다시 시장에서는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휴전 부분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차 평화회의를 추진하면서 11월 말까지 평화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라는 흐름들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또 다시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해리스 대선 캠페인 이 일주일 만에 2,771억 원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3분의 2가 첫 후원자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선거를 치를 때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고무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스라엘군 이 골란고원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소 누그러지나 했더니 또 하나 새로운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대왕고래 동해 이 시추 관련 프로젝트에서 확정이 부산 쪽으로 확정이 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8월 말 동해 가스전 투자에 대한 주관사 입찰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후반기지를 부산 신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일만 관련주 포항 쪽에 기업이 있는 기업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던 내용은 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이 시추 관련주의 흐름들은 지난주에도 단기 변동성이 나오긴 했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도 동방이랑 이런 종목이 포항 쪽에 본사가 이 자회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쿠팡 수혜주로 급등세를 더 보였기 때문에 그쪽이 더 영향력이 강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K뷰티에 대한 매출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결은 또 립, 메이크업, 색조 화장 이런 쪽에 있어서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 일본, 미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K뷰티에 대한 매출이 전년보다 2.2배 성장하면서 한국 브랜드들의 차별화된 창의적인 제품 기획력, 소셜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경험 창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무료 특강에서 얘기하면서 그 냉동김밥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물론 미국의 외식 가격들이 많이 상승한 가운데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권을 잡았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뭐 맥도널드의 햄버거 세트가 미국에서는 세트당 18,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00원, 17,000~18,000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죠. 그런데 김밥은 한 줄에 5,000원에서 5,500원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런을 했을 때 김밥을 내놓자마자 한 가구당 30줄, 40줄, 50줄씩 가지고 가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곤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냉동김밥을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김밥을 제대로 따뜻한 밥에 만들어서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냉동김밥도 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최적화된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주말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놀라웠던 건 이 냉동김밥의 홍보는 기업에서 한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아에서의 복수의 이 매개체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김밥을 먹으면서 이게 바로 큰 홍보가 돼서 먹방 유튜버들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창의적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공감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HD 일렉트릭이 미국의 공장 변압기 보관장을 준공하면서 글로벌 공략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결국 HD 일렉트릭은 어땠어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LS 일렉트릭은 실적 발표하던 날 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급락했습니다. 7월달 강연회 때 전고점 돌파를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저희도 계속 이런 자리에서 모아갔었고 고점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지금은 뭐 이제 조정 이런 자리가 마무리가 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반등 여력은 나오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어서 오십시오.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제 그리고 오바마가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지지에 대한 선언 후보의 확정 쐐기를 박은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섹터들 실장님이 올려주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액션을 취하시라고 했습니다. 24만원 3종 특강 15일 방송 2주 방송을 24만원에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서비스가 3종 특강을 드리고 검색기 2개와 분봉 신호를 깔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없는 기회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하시고 그리고 바로 가입하신 분들은 정혜연 방송을 들어오시게 되면 또 바로 아침 단기 종목 월화수에는 조금 더 단기에 집중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단기 종목을 가지고 한 3천, 2천으로 매일 1%, 2%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단기 매매 기술을 오셔서 좀 배우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섹터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오바마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죠. 대마초 관련주, 마리아나 관련주들, 화일약품, 오성첨단소재, 우리바이오, NFC, 에머리지, 그리고 아이큐어 등등, 한국 BNC, 그리고 젤렌스킨 11월까지 평화협정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제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SY 스틸텍, SG, SY, 다산네트워크스, 현대 에버다임, HD 현대 건설,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 또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아라. 미국이 100% 전략 보유할 것이다. 이것 또한 트럼프의 가장 특색 있는 자국민 보호주의. 우리나라가 우리 멀리서 봤을 때는 독재 같은 그런 어떤 자국민 보호주의의 내용들인데 절대 팔지 말아라 라고 언급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한국 상륙을 앞둔 레켄비에 대한 후발 신약의 주목 K바이오들 치매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섹터들은 비만 관련주와 치매 관련주. 사실 예전에는 이 비만이 시장이 커지기 전에는 치매 관련주가 가장 확산이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누가 더 환자가 많을 것이냐 또는 치료약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치매는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비만은 50kg밖에 안 나가도 본인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치매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네이처셀, 퓨처캠 뭐 이 중에서 비만 관련주와 같이 중복이 되는 종목들도 또 있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섹터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왕고래, 동해가스전, 부산 신항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추 관련주들 오늘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리고 쿠팡, 위메프와 티몬 대란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었던 쿠팡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아침에 갭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어지면서 다른 테마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빠른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익 많이 내시고 지수 일단 반등 시에 지난주에는 지수 반등 시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바로 여기서 반등한다고 아침 일찍 매수하지 마시고 환율, 외국인들의 수급을 꼭 체크하시고 최대한 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격 이벤트
15일에 24만원. 검색기 2개와 차트 신호가 세팅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거는 저렴한 가격이에요. 차트 세팅은 얘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봉에서 매수 구간들. 동방이라면 이런 분홍색 자리들이 단기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요런 어떤 분봉 신호를 세팅해 드리고요. 그리고 급등 파동 검색기와 큰손 수급기 2개를 깔아드립니다. 큰손 수급기는 시장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오늘 유입된 가장 큰 손들의 종목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등 파동 검색기는 이제 장이 시작해야지 열리겠지만 20일 정도, 25일 사이에 급등했던 종목이 세력들의 매집주가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오늘 핫하게 움직일 때에 바로 가장 첫 저점 눌림목에서 나오는 검색기입니다. 검색기 외에도 15일 동안 재리딩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8월 14일이면 유사투자 자문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팅창이 닫힐 거예요. 그러면 종목 리밸런싱을 받고 싶어도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화창이 열려 있고 종목 리밸런싱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질문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양방 리딩이 불가해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창을 통해서 양방 리딩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종목 리밸런싱을 받으시고 종목 교체를 싹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9월달 금리 인하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액션을 취해야지만 변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머릿속으로 해야지 일어나야지 하면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절대 머릿속으로 해봐야 안 빠집니다. 결국 돈을 버는 건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8시 30분 정혜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